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이진엽입니다. 무인점포 자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무인점포들을 앞다투어 출시하면서 무인점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타오카페, 그다음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엑스마트, 로손 같은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 등을 선보이고 있고요. 국내 사업자들도 무인 점포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 무인 점포들의 소개 영상을 제가 담아 놓은 거니까 한번 QR코드를 찍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무인 점포들을 유통업체들이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 중국을 탐방을 갔다 왔는데 중국의 징둥닷컴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13억 인구씩이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인 점포를 그리고 무인 물류에 대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느냐에 대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징둥닷컴 역시도 우리 앞으로 인건비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화에 대해서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390개 정도의 기업이 작년에 인력이 부족해서 파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고용정책 스탠스 많이 변화했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았을 때까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주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구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일본 정부의 고용 스탠스가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한 고령자들을 다시 취업 전선에 끌고 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인 점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선언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편의점 전자태그 1000억 장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제조사로 하여금 모든 제품에 대해서 RFID 태그를 붙여서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을 무인 점포화 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편의점뿐만 아니라 드럭스토어까지도 무인 점포를 도입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60%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점이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이러한 부분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의 문제에도 귀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점포들을 각 사업자들,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게 아마존이나 징둥닷컴 같은 이커머스 사업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왜 얘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고를 2021년까지 3,000개가량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징둥 역시도 중국 내외에 약 1,500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커머스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유통에서는 헤게모니를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을 했지만 침투율이 21% 수준에 밖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언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오프라인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무인 점포들을 적극적으로 론칭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존 고와 같이, 아마존 고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들고 나오면 계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Just Workout Technolog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거 구축하는데 오프라인 하드웨어 캐펙스만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면 그 돈 가지고 그걸 3,000개나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 M&A 하면 될 거고요. 아니면 진짜 무인 점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처럼 셀프 계산대 300만 원짜리 깔아놓고 무인 점포 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 라는 거에 의문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결국 쇼핑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아마존 역시도 아마존 고를 설명할 때 쇼핑 경험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쇼핑 경험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대비를 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러한 걸 되게 쇼핑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들이 이런 걸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줄을 기다리는 거, 그런 다음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 불편한 관계들을 점원들과 계속 만난다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주는 게 바로 Just Workout Tech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11억 원이나 들여가면서 아마존 고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아마존 고가 론칭되었을 시점에 이런 쇼핑 경험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아마존 고의 혁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론칭 시점을 기점으로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아마존이 주가가 아웃퍼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편의점에 대비해서 평당 매출액이 한 50%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발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이 밀레니얼이랑 앞으로 G세대, 그 다음 세대인 G세대가 이제 소비시장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이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를 활용한 무인 점포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레니얼이나 G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해서 소구력이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불편한 관계를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세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불편한 관계를 굳이 만들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는 점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무인 점포는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런칭을 하고 무인 점포에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거고요. 대표적인 게 월마트의 스캔앤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캔앤고 서비스는 제품의 바코드를 폰으로 인식을 시켜서 거기서 결제를 바로 해버리고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측면도 할인점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완전 무인화까지는 어렵지만 이렇게 쇼핑 경험 측면에서 무인화와 유사한 쇼핑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 외에도 크로거나 호주의 울러스, 중국의 허마션싱이나 세븐플래시, 국내에서는 롯데마트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인 점포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셀프 계산대, 그 다음에 카메라 인식, 아마존 고와 같이 카메라 인식을 하는 그런 센서 퓨전 방식, 그 다음에 RFID 방식이 기술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 있어서.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 그러니까 그냥 들고 물건을 짚고 그냥 나가면 계산이 저절로 되는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퓨전 방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RFID 방식을 사용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RFID 방식으로 상용화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결국 제조업 과정에서 RFID 태그가 다 제조품에 붙어 있지 않고서야,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부착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비 투자비를 유통업체들이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통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이상의 부담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상용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본 정부처럼,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전자태그 1000억 장 선언이 이걸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조업의 변화를 이끌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이상 이게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단기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어떻게 확산이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셀프 계산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방식이 상용화가 먼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마존 고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인 점포에 대한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점주들이 최근에 힘들어하고 편의점 업체에서는 점주들이 이제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점주의 경제권을 보장해준다라는 당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야간 운영을 먼저 하는 하이브리드형 무인 점포가 먼저 나올 거다. 그게 상용화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형 무인 점포에 대해서 점주들이 결국 국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직영점이 130개 정도 본부당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영점 외에 점주들이 충분히 이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주들한테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걸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하프옵토, 그러니까 약 12시간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점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편의점의 경우에는 5년 점주 이익이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점주 지원금이 만약에 분부의 점주 지원금이 보조가 되는 무인점포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3.9억 원. 그렇지 않고 점주지원금이 보조가 없는 무인점포라고 하면 약 3.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라는 측면. 그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캐펙스 부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점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셀프 계산대 도입하는 거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수준이면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점주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를 구현해야 되죠. 그게 쇼핑 경험의 차이를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는 거고 무인 점포, 진짜 무인 점포라고 하면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센서 퓨전, 그런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자율주행차 가격이 연간 9% 정도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존 고의 캐펙스가 한 10년 후쯤 되면 5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풀 오토 24시간 이용 고객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얘를 도입했을 때 한 5.6억 원 수준의 점주 이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24시간 전부 편의점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4.9억 원 정도만 되면 이게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가 구현될 수 있는 매장이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트는 어떻게 진행하겠느냐라고 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마트의 스캔앤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고요. 국내에서는 롯데마트의 변신이 눈에 띕니다. 스캔앤고 서비스를 도입한 스마트 스토어를 작년 12월에 3개 오픈을 했고요. 올해는 한 2개 정도 추가적으로 오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격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를 하면 30분 내에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캔앤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점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중국 탐방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직접 무인 점포를 시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이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QR코드를 찍어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단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 국내 업체들은 편의점,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의 무인 점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혁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를 구현한 사업자라고 하면 유일하게 롯데쇼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롯데쇼핑이 이마트 대비해서 PBR 기준으로 약 10에서 20% 항상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던 이유는 혁신이 되게 부족했다, 변화가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측면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롯데쇼핑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에 대한 조금 고민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조금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 단에서 말씀을 조금 산업 전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근접 출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점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주들을 이제 뺏어오는 경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는 일단 MD력과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점주 지원금 측면에서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9시간 운영하는 점포들 그리고 대학가나 오피스 같은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9시간만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 하이브리드형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그 무인점포도 점주들을 어트랙티브할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점포들이 BGF 리테일이 올해 100개까지 그리고 이마트24가 올해 5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점포들을 기존의 다른 브랜드를 이용했던 점주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요소로 무인 점포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출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존 19시간 운영점에 대해서만 무인 점포 하이브리드를 우선 진행한다라고 하면 원래 그 이외에 운영 안 했던 시간에는 수익이 안 나왔던 건데 이익이 안 나왔던 건데 거기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인점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